평안북도가 있으면 평안북도 바로 옆 양강도와 이제 그 평안북도 사이에 있는 곳이 자강도고요. 그렇군요. 그 자강도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산지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군수공업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업지대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지금 약 3천 명에 4천 명 가까이 달하는 어떤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강도에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로 평안북도 일대를 찾아가면서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애민 행보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강도의 피해 규모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아예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어허. 그런 현재 수해가는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수십 명에 달하는 간부들을 일거에 숙청하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오. 그래봤자 뭐 책임이 있는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를 숙청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예. 이번에야말로 그 피해 규모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관련된 사람 전체를 사실상 숙청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그 숙청당한 사람 중에는 정말 고위직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강도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우리 자강도당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도지사급입니다. 자, 북한 수해 피해 소식 계속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상황이 너무 좀 심각하다. 북한 내부 상황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김금혁 전 보훈부 장관 보좌관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어제 들어온 소식 보니까 이 북한 자강도 복구의 과정에서만 막 사망자가 4천 명 가까이 되고 있고 뭐 많은 좀 피해가 있다 안타까운 소식 들리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 언론에 공개가 된 그리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로 찾아간 것이 평안북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에는 사람들이 평안북도에서 많은 사상자 혹은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그랬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피해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따져보니까 평안북도보다 훨씬 2배에서 약 3배 가까운 피해가 자강도 일대에 발생이 자강도라고 하면 구체적 위치는 어떻게 라고 되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평안북도가 있으면 평안북도 바로 옆 양강도와 이제 그 평안북도 사이에 있는 곳이 자강도고요. 그렇군요. 그 자강도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산지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군수공업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업지대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지금 약 3천 명에 4천 명 가까이 달하는 어떤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강도에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로 평안북도 일대를 찾아가면서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애민 행보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강도의 피해 규모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아예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어허.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북한요 이거 이렇게 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모두 날조다. 날조 이런 사실 없다. 날조라고 하면 부인하면서 수재민들이 오히려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좀 선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너무 좀 상반된 얘기 같아요. 다른 나라 얘기 같아요, 보니까. 사실 뭐 저희가 날조할 이유도 없고요. 날조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북한의 피해 규모를 단순히 어떤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수해가 나기 직전과 그리고 수해가 난 이후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수해가 난 이후의 상황은 사실상 거의 남아있는 생가가 없을 정도로 물에 다 잠긴 모습이고 그리고 특히나 자강도가 이번에 피해 규모가 컸던 것은요. 네. 자강도는 산지다 보니까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북도의 경우는 신의주도 있고 또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로도 있기 때문에 도로가 어느 정도는 발달이 되어 있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자강도는 그런 대응이 굉장히 늦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뭐 산사태에다가 뭐 전염병까지 발병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한 4천 명 가까이 3,500명 이상 뭐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민심이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수해 지역 간부 한 30명 정도를 총살을 했다 책임을 물어서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 복수의 소식통 그리고 우리 정보 당국의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그 어떤 수해난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책임이나 관리를 맡고 있는 북한 관료 20명에서 약 30명 가까이를 처형했다라는 것이 지금 사실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수해가는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수십 명에 달하는 간부들을 일거에 숙청하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그래봤자 뭐 책임이 있는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를 숙청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예. 이번에야말로 그 피해 규모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관련된 사람 전체를 사실상 숙청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그 숙청당한 사람 중에는 정말 고위직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강도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우리 자강도당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도지사급입니다. 그런 도지사에 해당하는 사람까지도
그 처형을 할 만큼 뭐 인심이 너무나 강봉훈 안 좋다. 위원장이라는 분이라고 좀 예, 알려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특히나 이 위원장 같은 이 자강도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북한의 군수공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 위원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대부분 북한에서는 서열 30위권 이내에 군수 관련 업종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본인의 앉혔던 본인의 신복까지도 사실상 숙청할 만큼 민심이 상당히 이반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전염병 얘기도 하셨는데 네. 우리가 위성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 천막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천막촌들을 임시 어떤 주거지라 만들어 놨는데 어떤 단순한 천막만 만들어 놨을 뿐 그 안에 어떤 위생 상태라든가 뭐 에어컨이라든가 요즘 여름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뭐 단순한 그런 위생 조치조차 취해지지 않다 보니까 대규모 어떤 전염병도 발병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런 열악한 어떤 생활 조건 속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쨌든 뭐 복심이라 불리는 어떤 도지사급까지 뭐 처형했다 뭐 이런 소식까지 들리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일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로 좀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건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간부들에게까지도 이 불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막 들려오고 네.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수해가 일어났으면 어떤 그 초성적인 책임은 김정은 그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그때그때 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간부들이 대비를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명령 체계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 대비를 하라고 하면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지원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런 대화 준비 상황은 도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자력갱생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어떤 지원이나 그런 것들은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 입장에서는 뭔가 명령은 받았는데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수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태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그것은 또 본인들의 책임으로 이제 내몰게 되고 또 네. 이렇게 숙청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부들은 또 간부들대로 지금 사실상 죽어 나가는 것이고 너무나 어떤 그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의 그 명령이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는 면에서 불만이 막 속출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화면으로 나갔지만 이 탈북 외교관 한 분의 얘기 따르면 뭐 김일성 죽고 나서부터 이때 이미 주민들의 충성심이 좀 없어졌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또 보니까 엘리트 계층마저 이 김정은 체제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뭐 구체적으로 뭐 그 XX라는 표현도 등장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가 나기 직전에 삼지연에 가서 삼지연의 관광 시설을 둘러보면서 이제 왜 관광 시설 이 건설이 왜 이렇게 뭐 너덜싸하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즉 본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세계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당시 건설을 책임졌던 간부들을 호되게 문책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간부들의 입장도 정말 억울한 것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건설을 하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에서 건설할 수 있는 자재라든가 뭐 설계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지원은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즉 본인들이 알아서 뭐 맞춰야 되는 것인데, 즉 이 말의 핵심은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리고 있는 모든 어떤 정책적인 결정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본인만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북한의 현실은 전혀 모르면서 전혀 어떻게 보면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해내라고 요구를 하니 또 간부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정책적인 실패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실패가 발생을 하면 또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피로감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여주기식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이 한 지방에서 회의 주재했는데 마이크에 뭐 새로운 문양이 좀 새겨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죠, 이건? 그 본인이 어떤 그 지방에 내려가서 회의를 주최를 했습니다. 예. 그 천막 같은 어떤 그 수재민 지원하는 그 임시 거처에서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지금 보이는군요. 예, 그 지금 그 본인의 마이크 앞에 국무위원장 마크가 달려 있는 즉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본인 전용 마이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마크를 새롭게 만든 것 네, 같습니다. 저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떤 기자회견할 때 저런 문양이 좀 있곤 하는데 네. 좀 비슷하게 좀 따라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저 정도로 과하진 않죠. 네. 그리고 사실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구나 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인 걸 압니다. 하지만 본인의 어떤 그 뭐 리더십이라든가 영도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상 자아도취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사실상 낯선 것은 아닙니다.
올해 초부터 들어서면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본인 시대를 이제 구분짓기 시작했고 또 선대의 업적을 좀 깎아내리면서 본인을 더 지켜 세우는 듯한 즉 본인이 현재 북한의 어떤 최고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모양새를 많이 취해왔죠. 네. 저는 저 국무위원장 마크도 그런 어떤 일종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뭐 내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내부 단속 차원인지 몰라도 내부 상황을 좀 단속에만 나서는 것 같고 대외 현안에는 굉장히 요새 보면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대외적으로 많은 목소리를 냈었고 행위들을 했었는데 그런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 내부의 상황이 그만큼 매우 엄중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제 본인의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심상치가 않다라는 심지어 것을 뭐 미사일 쏘고 그럴 상황도 그렇죠. 아니고 네, 이제 그 오물풍소도 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오물풍선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예, 그만큼 현재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 지방 뭐 발전이라든가 뭐 지방 경공업품 뭐 발전이라든가 지방의 어떤 공장들을 많이 세워서 지방 뭐 주민들의 어떤 생활 수준을 끌어올린다든가 그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지방에서 특히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다라는 증거이고 특히나 이번에 그 많은 그 뭐 수재민들이 그러니까 이재민들이 발생을 한 것이 네. 하필이면 또 평안북도, 자강도 정말 북한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발전이 덜 된 곳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주민들은 사실상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있고 많은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동안 국가는 것을 뭐 하고 있느냐라고 원성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네. 그런 어떤 불만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큰 어떤 심각성을 느끼고 지금 부랴부랴 어떤 진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북한 주민들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